7주차 3차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실무에 있어서 우리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는 그 비영리 기관 후원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영리 기관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학습하는 친구들이 제가 올해 이제 3년차 이제 올해 우리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뭐 생활시설에서 뭐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용시설 이렇게 뭐 아동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복지관 뭐 생활시설이면 노인으로 따지면 뭐 요양원 뭐 그런 재가센터에 뭐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때로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여러분들로 이제 임용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에서 갖다 일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기관처럼 비영리 기관에서 또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더라도 뭐 NGO 단체에서 또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물적 자원인 대표님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후원을 이제 잘 받으려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후원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팁을 이 시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팁에 대한 어떤 그 기록 자료는 은평청사원 우리 후원 개발 팀에서 개발한 자료를 제가 조금 이제 보충하고 내용 좀 첨삭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후원자 관리, 특히 이제 이렇게 인적 자원 관리 이 두 가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 실무에서 기술적인 걸 떠나서 이런 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주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시험 과제로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시험을 대체해서 이렇게 과제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자, 후원 개발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원 개발은 기관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보조금 갖고 운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에서 이제 후원 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뭐 바자회라든지 후원을 위한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조건 기관에서 후원 사업을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후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없이 그냥 기관의 사업으로만 놓고 하다 보면 큰 가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관이 존경하기 때문에 후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원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이며 또 어떠한 지역사회 자원에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욕구와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합니다. 기획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의 또 후원 자원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물적 자원인 후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경중을 따져갖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후원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후원은 구걸이다. 대부분 어떤 기관에서 한번 제가 후원할 되게 사회복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되게 기관을 되게 좀 뭐랄까 초라하게 사무실도 잘 이쁘게 안 꾸며놓고 생활시설인데 좀 애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인데 생활시설인데 좀 열악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그 원장님의
그 마케팅 전략이 자기는 그 최대한 열악하게 보여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아유 참 불쌍하다 참 어렵다 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은 그런 구걸식 후원은 별로 사실은 먹히지가 않고요. 받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의 어떤 그 후원 전략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걸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이제 그 후원을 해야 될 어떤 미션 사명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친한 친척들 통해서 또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또 뭐니 바제를 하더라도 또 티켓을 또 직원들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그런 사명감 없이 또 후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아는 친구들한테 티켓을 파는 거죠. 자, 결국 이제 피드백 없는 후원 요청은 구걸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지인들한테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미션과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죠. 후원 개발은 해당 담당자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거죠. 후원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후원 담당자는 후원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거지 모든 후원은 전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욕구와 어떤 관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담당자들이 같이 사업의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원 담당자가 이 매니징 역할로 직원들에게 이제 이런 후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매니징 역할을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이 후원이 잘 되는 기관과 안 되는 기관들이 사실은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그 후원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되는 데는 더 잘 많이 받고 안 되는 기관은 뭐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획력도 없다 보니까 더 후원을 못 받게 되고 그 뭐냐면 그만큼 후원에 대한 어떤 기획력도 떨어지고 또 동기부여가 또 없으니까 또 구걸식 후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뭐 매년마다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어떤 과제를 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은 매년마다 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나 사회복지들한테만 이걸 팔 수밖에 없는 또 아주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역사회 욕구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기관이 반응하는 것. 그렇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냥 사회복지기관이니까 후원 담당자가 있고 그냥 무조건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바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보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그런 사안에 따라서 또 B라는 플랜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를 중심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행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후원자를 개발한다는 건 단순히 아는 지인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삥 뜯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역사회가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후원을 하고 싶은데 후원을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런 후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고 단순히 후원을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있는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돕는 것, 결국 대상자를 돕는 것은 지역사회를 돕는 것에 대한 인식을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관이 갖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 자, 그렇죠? 우리가 기거를 후원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관에서 갖고 있는 비전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또 민간 전문가인 우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천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주어진 예산을 갖고 이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또 전문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개발합니다. 그죠? 물적 자원을 개발하면서 또 많은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많은 자원들을 확보함을 통해서 또 많은 또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좋은 양적인 또 질적인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복지기관이 추구하는 사회복지 비전 아닐까요? 자, 그래서
후원 사업은 기관이 갖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후원 개발은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 기관에서 이제 후원 X만 모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 대한 이제 사업을 알리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사업을 알리는 건 우리 기관에 대한 어떤 CI, 코퍼레이션 이미지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관마다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후원 개발은 우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고, 그 기관은 참 일 잘해. 많은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결국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일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원 개발은 자원 개발만의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후원 개발은 자원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개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또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또 인적 자원을 확보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범위의 또 다른 어떤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원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개발을 통해서 또 많은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 제공하니까 아주 올바르고 효율적이고 효율성 있는 뭘 할 수 있다?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원 개발은 단순히 자원 개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세워야 될 게 기관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후원 개발을 하기 전에서 우리 기관이 어떠한 목적에서 세워졌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만약 교회를 다녔을 때는 우리가 목사님 전도해라 하지만 스스로 내 스스로 전도를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없다면, 그렇죠? 그 전도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자, 그럼 그때는 기관의 어떤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비전이 필요하겠죠. 미션이 필요하겠죠. 자, 비전을 기관장이 제시하고 미션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게끔 이제 소명 현장으로 구체할 수 있게끔 비전과 미션을 정확하게 갖게끔 하는 것. 관리자로서 우리 구성원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과의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그네들의 욕구와 어떤 그 마음에 흡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결국 모든 걸 통해서 높이는 것,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양질의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역사회의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 안에서 실현이 돼야지만 올바른 자원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9월식 모금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꼭 동양만의 어떤 동양만이 9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 9월식 모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마음들을 잘 전달했을 때 뭐 그게 9월이라 하더라도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9월식 모금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9월식 모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비전, 미션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9월식 이제 그 후원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전과 미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거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관이 충족시키는 욕구와 기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션을 가지라는 거죠. 관리자가 이거를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후원금을 모집해서 이거를 어떠한 서비스로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지,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우리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정보를 알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꼭 직원들한테 정보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 기관에 대한 후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후원자들을 향한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기부 가능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후원 개발은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마켓은 뭐죠? 우리 시장 원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그쪽에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한테 줍니다. 자, 그네들이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인정,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관심사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표창을 상실한다거나 또 좋은 마케팅 전략을 또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줌에 의해서 이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해주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간접 홍보를 도와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우리에게 주는 형태로 해서 모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이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요청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자료, 또 자원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어떤 확보 능력,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후원 요청은 뭐 해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마켓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죠? 아이고, 앞에가 넘어가 버렸네요. 마켓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죠? 수요와 공급, 우리는 이제 돈을 내고, 거기 따라서 이제 가치를 교환받습니다. 자, 글을 함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1차 타켓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행사 참여자가 누구며, 방문자가 누구며, 이용자가 누구며, 어떤 스텝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가. 그 리스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캐파서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함량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자, 우리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 됩니다. 뭐 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원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켓. 어느 계층으로 이제 후원자들을 타켓을 삼을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후원이사들이 월 이제 정액 5만 원 이상씩을 후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해주는 액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월 100만 원씩을 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제 뭐 개미 군단처럼 5천 원 내지 이제 또 10,000원 정도의 또 후원을 하는 개미 군단들이 있습니다. 그 군단들이 또 월 한 7, 80만 원 정도가 또 후원이 됩니다. 모으다 보니까 이제 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되고요. 그래서 2,500만 원 정도의 정기적인 후원자들과 또한 이제 기업인들은 또 연말에 또 이렇게 후원을 또 받죠.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소득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렇게 기존의 후원자들과 이제 또 기존의 후원자들이 또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또 협력 업체들을 리스트업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네들과 우리는 필요한 어떤 가치들을 그네들에게 뭐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 필요한 뭐 사업비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뭐 필요한 비품, 뭐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마케팅의 조건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당사자 간의 자유의지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거나 후원자들한테 강요를 하게 되면 한 번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두 번 이상은 사실은 후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후원자 관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아주 딜리케이트한 아주 섬세하고 되게 이제 그 섬세한 감정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떳떳하게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네들이 계속 이런 후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재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비영리 마케팅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자, 뭐 DM을 발송한다는 거, 뭐 이렇게 후원자들한테 이제 뭐 자원봉사자 관리랑 비슷하듯이 이제 그 서신을 발송해서 이제 우리 기관의 소식들을 알리고 우리 기관이 이제 브로셔를 통해서 본인이 후원한 액수가 어디에 잘 쓰였는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초청장 우리 기관 행사에 초대를 해서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표시해주고 기관에 늘 이제 우편 발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우편 DM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을 늘 이렇게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려줄 수 있게끔 해서 소속감을 심어주고 또 우리 외국의 이제 그런 빈민 구호 단체 같은 경우 이제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게 이제 그 사진 같은 거를 DM 발송을 이제 많이 해갖고 우리 이 어린이가 지난달에 당신이 낸 3만 원의 후원금으로 수술을 받고 다음 달에는 주신 3만 원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니까 되게 동기가 부여되죠. 내가 낸 후원금이 이 학생을 돕는구나. 사실 그 학생을 꼭 또 돕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동기부여죠. 이렇게 통해서 이제 좀 더 자극을 하게끔 해서 이제 후원자들이 계속 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DM 발송을 이제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전화 마케팅 통해서 이제 직접 이제 그 목소리와 이제 반 오프라인 마케팅이라도 볼 수 있겠죠. 이제 기부자들에게 이제 CMS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CMS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CMS가 돈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 달 그 생일이신데 막 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괜히 근황도 물어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면서 사실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번 달 후원금 만들어 온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해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위에 또 후원자들 같은 것들 관리하게끔 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문자 마케팅 통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 기관의 소식도 알리고 요즘은 이제 DM 발생도 이렇게 잘 활용하지만 전화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 또 목소리 들려주면서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유선상으로 통해서 서로가 이게 관리를 하는 후원자를 잘 관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전화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벤트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CMS라든지 그런 정기적인 후원보다는 이벤트에 통해서 나름대로 좀 더 효과를 내기를 원하시고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많은 후원금을 내서 좀 더 지정되어 있는 좀 선전형 효과를 낼 수 있으면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이제 이벤트를 이제 열어서 후원자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인권 영국제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문화적인 마케팅 할 때 다른 데 일시적인 후원할 때는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그런 문화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뭐 2, 300만 원씩, 뭐 많게는 50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하니까 이제 그런 이벤트를 열어서 하는 경우, 뭐 대표적인 게 기관마다 하고 있는 뭐 바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이벤트, 이런 홍보 마케팅, 후원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또 후원자들을 모집합니다. 또 이제 우리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보니까 우리 기관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SNS 통해서 이제 그 파워블로그들이 이제 우리 기관과 연결돼 갖고 이제 노인학대 날이 6월 15일인데 우리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뭐 3,000원씩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씩이라도 좋습니다. 주위에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 통해서 요즘 많이 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요즘은 온오프라인상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후원자들을 개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모금은 사실은 그냥 열정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 이제 뭐 마케팅식으로 모금은 과학이다라는 마음을 씁니다. 체계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